한국의 다문화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방금 좀 전에 누가 한 분이 이거 주고 가시대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며칠 전에 빼빼로 데이였죠. 빼빼로 때는 빼빼로 받고 주고 했습니다. 준 사람만 줬습니다. 준 사람 빼빼로 준 사람한테 누드 빼빼로라고 했잖아요. 아몬드 빼빼로 세 가지 사가지고 주신 분한테 제가 보답을 하나씩 줬는데, 방금 이게 뭐냐고 그랬더니 이게 저거라네요. 그 설거지 할 때 쓰는 그거랍니다. 직접 만드셨다고 주셨는데, 설거지 할 일이 있을려나 모르겠습니다. 그 한국의 다문화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외국인 근로자가 많이 와 있죠. 외국인 근로자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오려고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교재에도 나와 있지만 외국인 현황 보면 2026년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은 더 많이 오려고 하죠. 한국 그 유튜브로 막 요리, 음식, 그다음 문화, 또 특히나 뭐 가수들 유명한 게 많아가지고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오려고 희망하는 사람들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베트남, 중국은 말할 것도 없고요. 요즘 또 캄보디아 이런 데서도, 태국 이런 데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정책이 어떤 게 있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치료와 노동 인권 보호를 위해서 다양한 정책과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이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용 및 체류 관련 제도입니다. 고용 허가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국인 근로자를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합법적으로 비전문 외국 인력을 고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입국해서 4년 10개월까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 변경 제도입니다. 근로자는 법정 사유, 근로계약 해지라든가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 일정 횟수 3년간 3회, 재고용 1년 10개월간 이외 내에서 사업장 변경이 허용됩니다. 그러니까 근로자가 계약이 해지됐던가 그 사업장이 폐지됐을 때, 휴업했을 때 사업장 변경할 수 있는 제도를 갖고 있다는 거죠. 또 재입국 특례 및 특별 한국어 시험 재취업 제도. 취업 활동 기간이 만료된 근로자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고 사업주가 재고용을 요청하는 경우 출국한 다음에 1개월 뒤 다시 재입국하여서 다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자진 귀국을 유도하고 숙련 인력 계속 사용을 지원합니다. 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1개월 뒤에 다시 들어와서 근무할 수 있는 제도라는 거죠. 외국인 취업교육, 한국어라든가 또 법이라든가에 대한 취업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두 번째, 근로조건 및 노동인권보호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도 근로기준법 등 한국의 노동관계법령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국적을 이유로 차별 처우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좀 임금이 더 적죠. 우리나라보다. 이게 다 알고 온다고 합니다. 그 나라에서도 올 때 우리나라 국내 노동자보다 조금 더 적게 받는다고 알고 오는데도 그 나라보다는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많이 온다고 하시더라고요. 최저임금 이상을 받아야 되면 강제 근로 및 강제 저축 계약은 금지됩니다. 나중에 주겠다, 이런 게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법정 근로시간 1일 8시간, 주 40시간, 휴게시간 4시간 근로 시 30분 이상, 8시간 근로 시 1시간 이상, 연차 유급휴가 이런 것이 보장됩니다. 근데 이게 사실상 잘 지켜지고 있는지는 좀 의문이긴 한데, 갈수록 처우가 좋아지고 있다는 것은 현장에서 들려오는 소리입니다. 이게 지금 잘 지켜지고 있는지 의문이긴 한데요. 앞으로 계속 좋아지고 지금도 좋아지고 있다는 것이 들리는 소리더라고요. 외국 인력 상담센터 운영. 나중에 제가 사이트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애로사항이 있거나 이럴 때 전화 통역이나 상담, 그러니까 그 나라 언어, 다양한 언어로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 전화번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체류 및 생활 지원. 외국인 근로자가 지역 정착 지원 사업. 외국인 근로자 지원 센터, 이것도 사이트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를 통해서 체류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의료 지원 사업. 배우자 및, 그러니까 굉장히 힘든 외국인 근로자의 배우자 및 18세 미만 자녀 등을 대상으로 입원 및 수술이 필요한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직업 능력 개발. 재직 중인 외국인 근로자에게 직업 능력 개발, 뭐 용접이라든가 자동차 정비 이런 것을 지원하여 직무 역량을 강화하도록 돕습니다. 귀국 예정자 재정착 지원 훈련. 체류 시간이 다 되어가지고 이제 귀국할 근로자에게 한국어 자격 취득 과정 및 이게 매우 중요하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몇 점이냐에 따라서 이게 올 수 있고 못 오고 이렇답니다. 마치 토익처럼 점수가 있습니다. 이게 점수가 몇 점 이상이어야지 와야 되는데 점수가 상당히 높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취창업 직업 훈련 과정을 제공하여 본국에서 안정적으로 재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들어본 바로는 예전에는 65점 이상이면 됐는데 지금은 70점 이상은 돼야지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있다고 합니다. 상당히 운전면허증처럼 따기가 쉽지가 않는 과정인 겁니다. 또 면접이라는 것도 있는데 그 나라에서 면접 볼 때 상당히 까다롭게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오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 정보 확인 방법.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 고용허가제 통합서비스, 워킹코리아, 여기 지금 많이 워킹코리아를 많이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외국 인력 상담센터, 이 두 군데를 제가 사이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워킹코리아 홈페이지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워킹코리아. 여기 보면 외국인 근로자 뉴스가 나옵니다. 어떤 외국인 근로자에 관련된 최신 뉴스들이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유관 기관을 연결시켜 놨습니다. 이 사이트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알고 있으면 상당히 편리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상담 통역 안내도 되어 있습니다. 전화 통역 상담. 이 전화를 하면 1번은 한국어, 2번은 베트남어, 3번은 몽골어, 4번은 태국어, 라오스. 무슨 애로사항을 전화로 직접 전화해서 상담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방문 통역 상담. 사업장 방문 지원을 통해서 이제 특수성에 맞도록 상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역은 경기도 광주시, 여주시, 충청도 충주시, 강원도 원주시. 지금 아직까지는 여기만 지금 나올 수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원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고용 허가제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내국인 근로자를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의 정부에서 고용 허가서를 받아서 합법적으로 외국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걸 신청하면 굳이 외국에서 뭐 불법적으로 데려오지 않아도 공식적으로 허가서를 받아서 데려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뭐 임업, 광업 이런 식으로 필요한 교육이 있으면 기관을 지정해서 교육을 받고 또한 그 교육 받는 동안 상해보험도 가입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아까 그 말씀드린 외국 인력 상담센터 이곳이 있는데 이곳은 1577-0071 외국인 근로자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국가별로 이렇게 전화하면 국가별 번호 이렇게 플러스 한 다음에 별번 누르면 뭐 한국어는 1 플러스 뭐 인도네시아는 7 플러스 뭐 파키스탄은 13번 이런 식으로 번호별로 상담을 실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외국인 노동자가 한국에서 근무하다가 어려움이 있을 때 1577-0071 전화한 다음에 어려움을 호소하면 지원을 해주는 한국인력상담센터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국의 북한 이탈 주민 현황입니다. 북한 이탈 주민, 그러니까 탈북자들이죠. 탈북자 현황이 보면 해마다 어떻게 됐습니까? 굉장히 많았다가 점점 많아졌다가 조금씩 줄어들고 지금 2021년도 들어서는 좀 많이 숫자가 줄어들긴 했죠. 지금 현재에도 많은 숫자가 33,000명이라는 숫자가
2022년까지 이렇게 이탈 주민이 많이 우리나라로 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도별 입국 추세입니다. 막 늘어났다가 이제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특히 남성 여성 보면 여성들이 좀 많다는 게 보이시죠? 이게 지금 위쪽이 여성들이고 아래쪽이 남성들입니다. 여성들이 좀 압도적으로 많이 우리나라로 이탈하고 있다. 탈북자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제일 많은 연령대가 20세에서 39세 사이입니다.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다문화 가정의 자녀를 살펴보면 다문화 부모, 그 다음에 한국인 부모. 다문화 부모라는 건 부모 중 한 명이 외국인 또는 귀화자 또는 부모 모두 귀화자 이걸 말합니다. 한국인 부모는 부모 모두 출생기준 한국인 경우 행보에서 가고 있죠. 다문화 가정의 학교 급별 학생 수를 살펴보면 지금 제일 많은 게 어디입니까? 중학생들. 초등학교가 제일 많았고 그 다음에 중학교, 그 다음에 고등학교 이 순서입니다. 그러니까 갈수록 초등학교가 많다는 것은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지나가기 때문에 조금씩 더 많아진다는 얘기죠. 앞으로 조금씩 중고등학생들도 더 많아질 예상입니다. 지금 2022년까지 살펴본 바로는 계속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혼 이민자, 단일 민족이라는 우리나라는 그 단일 민족 이런 문화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차별이 있습니다. 약간의 그 외국에서 온 분들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존재했었습니다. 지금 많이 그 다른 나라에 비해서 외국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다른 국적인 사람들에 대해서 많이 포용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언어 문제, 신체적이나 정신적으로 갈등이 발생합니다. 지금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 젊은 분들이 많아가지고 뭐 한국어를 금방금방 구사하시더라고요. 또 설령 잘 못해도 이 비언어적인 표현으로 충분히 소통이 가능한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부모 역할의 어려움, 이거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학부모들 중에 다문화가 많이 계시는데 특히나 중학생 자녀들을 두는 경우 자녀가 반항적일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 되게 많이 봤습니다. 또 아니면 그 생활고에 일 다니고 이러셔야 되니까 자녀를 그냥 방치하고 학교 안 가도 그냥 그 뭐 갔는지 안 갔는지 모르고 이런 분도 가끔 봤는데 특수한 경우죠. 이럴 경우에는 부모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얘를 통제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냥 놔둬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다문화 가정인 경우 지역 내에서 부모 역할에 대한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혼 문제, 외국이 여자가 결혼한 다음에 이혼이 많이 증가됐죠. 그러니까 이 이혼이 많이 증가하니까 외국인 사람들하고 다문화 결혼이 이렇게 막 주변의 시선이 결혼하면 뭐 여자가 이혼한다, 중국 여자들은 돈 때문에 결혼한다 이런 시각들이 조금씩 있었습니다. 여기 시골에서도. 근데 지금은 대부분 보면 경제력이 강하기 때문에 다문화 그 아내들이 상당히 경제력이 강합니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경제활동을 했던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나라 사람보다 더 경제력이 강하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혼 문제가 상당히 사회적 다문화의 이혼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될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많이 뭐 경제적으로나 아니면 그 조건도 많이 따지기 때문에 아무나 다문화하고 결혼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예전처럼 그냥 돈만 많으면 결혼하고 그런 게 아니고 지금은 모든 걸 다 보니까 외국에서도 다문화 결혼이 예전하고 시각이 많이 달라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문화 이혼 문제, 이거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그 예전에는 다문화하고 결혼하신 남자분들이 대부분 노부모를 모신다든지 그래서 그 부부 관계는 문제가 없는데 노부모들이 그 옛날 사람이기 때문에 그 다문화 아내의 그 성향을 머리를 염색하고 다닌다든지 이런 걸 이해를 못 해가지고 갈등이 상당히 많은 경우를 봤습니다.
부부 관계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오히려 시부 관계, 그러니까 시부모와 관계 때문에 갈등이 많은 경우가 아주 많았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죠. 지금은 대부분 다 자기들이 분리해서 살고 있고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뭐 부모님, 시부모 때문에 뭐 힘들어서 못 살겠다 이런 경우는 점점 줄어든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현장에서는 또 어떤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아내, 외국인 아내와 그 다문화를 갖고 있는 우리 한국인 남편 사이에서 갈등은 두 부부 간의 문제가 대부분이지 시부모 때문에 예전처럼 막 이혼하고 이런 경우는 좀씩 줄어든 것으로 보여집니다. 경제적 어려움. 경제적으로 좀 안정감이 있을 줄 알고 왔더니 시골에 살고 와서 살아보니까 농사 짓고 뭐 이런 경우 많죠. 한국에 약간 로망을 꿈꾸고 왔는데 뭐 딸기 하우스에서 딸기만 계속 하라 그러고 생계 어려움이 있고 이러니까 이자들이 못 살겠다 하고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경우 아니면 자기들이 따로 뭐 경제활동을 한다고 집을 나가는 경우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했었습니다. 이건 마찬가지로 지금은 이런 게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냐 결혼을 아무나 시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조건을 다 보거든요. 우리나라에서 경제력을 갖고 있는지 또 오면 잘 살 수 있는지 다 확인하고 결혼시키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언어 문제. 이제 한국 연수를 받긴 하지만 완벽히 이해할 수는 어렵죠. 우리나라는 한 단어가 막 한자도 있고 뭐도 있고 해가지고 어렵기 때문에 한국어를 모르는 근로자에게 뭐 장비 조작을 설명을 잘못하면 사고가 날 가능성이 있겠죠. 근데 실제로 제가 한 40명의 베트남 사람을 데리고 있는 업체에 하루 체험을 가봤는데 가서 보니까 좀 힘든 일도 한 3개월 정도 익숙하게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없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특히나 젊은 외국인 근로자들은 습득력이 빨라가지고 오히려 한국 사람보다 더 능숙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금방 알아채고 본인 스스로 챙기고 해서 많이 막 사고가 난다든지 이런 문제는 거의 없다고 이야기하셨는데 그래도 안전사고는 정말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 강조해도 아무리 강조해도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문화적인 문제, 뭐 먹는 것 때문에 군다든지 이런 것은 예전에는 막 이런 게 심했는데요. 오면 다 지금은 많이 문화적으로 SNS나 이런 걸 통해서 다 이해를 하기 때문에 이걸로 갈등되는 경우는 저는 별로 못 봤습니다. 주변에 다문화 사람들이 뭐 문화 차이 때문에 싸웠다 이런 경우는 거의 요즘에는 찾아보기 힘든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경제적인 어려움. 외국 근로자들은 대부분 돈을 벌어서 본국으로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들이 여기 쓰려고 보는 게 아니고 본국에 돈을 보내는 경우가 많죠. 근데 임금체불이 실제로 일어나는 케이스가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외국인 노동자를 쓰고 나중에 주겠다 하고 안 주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은 이제 국가적으로 이거를 임금체불을 국가적으로 개입을 하죠. 고용노동부나 이런 데서 다 확인하기 때문에 고용노동부를 통해서 신청을 하면 이런 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이런 특히나 뭐 인력사무소 이런 데서는 임금체불 사례가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이런 문제는 어차피 거기 임금은 고용노동부 차원에서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고용노동부나 아까 말씀드린 그 사이트에다가 문의를 하면 보이죠? 네. 1577-0071 이런 곳에 전화해서 임금을 못 받고 있다 하면 바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신고를 못 할까요? 신고하면 불이익을 당할까봐 신고 못 한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런 데다 지원을 하면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여러 가지 지원 정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북한 이탈 주민의 사회 심리적 문제입니다. 북한에서 이탈한 다음에 어려움이 어떤 게 있을까요? 보면 자기 나라에 북한에 가족을 데리고 못했을 때, 그러니까 죄를 짓고 있다 이런 심리적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비슷하지만 사투리가 심하죠. 북한 쪽은 장인어른을 가시아버지
의붓아버지, 호다버지 뭐 이렇게 명칭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근데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다 오면서 다 교육을 받기 때문에 금방 습득하시더라고요. 이제 북한에서 오다 보면 여기는 무한 경쟁 사회죠. 누가 도와주는 게 아니고 생존을 위해서 고군부터 해야 되죠.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걸 깨닫고 이제 열심히 삽니다. 북한 이탈 주민들도.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있죠. 뭐 느릿느릿하게 일하기 뭐 이런 것이 안 되죠. 우리는 용담이 안 될 문화에서 우리나라 살다 보면 이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착에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자립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이제 지원을 해주긴 하지만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하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살아남기 어렵기 때문에 무한 경쟁 사회에서 스트레스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이 북한 이탈 주민의 어려움입니다. 즉 경제적인 어려움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겠죠.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뭐 주거라든지 아니면 환경이라든지 또 생계라든지 이런데 어려움이 호소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문화 가족의 장기 정착 지원 정책을 살펴보겠습니다. 다문화 가족 지원 정책은 저희가 다문화 수업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정책들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주기별 지원, 그 다음에 뭐 다문화 수용성, 지금 다문화 감수성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다문화 감수성. 다문화 감수성을 키워야 된다. 다문화라는 표현을 지금 잘 안 쓴다고 말씀드렸죠. 이주 배경 가정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이주 배경 가정 같은 말입니다. 다문화의 정책이 계속 강화되고 있습니다. 왜? 다문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정책을 강화하고 있지만 현재 이게 한계가 있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도 지원을 받기 어려운 문제를 다문화 사람한테만 지원한다 이런 그 이의 제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지금 다문화 센터에 예전에는 엄청나게 예산이 많이 들어갔는데 지금 그 예산들이 어디로 갔다? 교육부로 많이 갔습니다. 교육부. 그래서 학교 기관이나 교육 기관을 통해서 다문화 예산이 집행되고 있다. 추세가 약간 그렇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다문화 아동의 성장별 지원. 이거는 뭐 우리나라 학생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다문화 학생하고 우리나라 학생하고 다르다 이렇게 말할 수 없겠죠. 다 국내 학생들과 다문화 학생들하고 똑같은 고민들, 똑같은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이건 우리 한국 부모들도 마찬가지로 갖고 있는 문제고 뭐 학습이라든지 아니면 진로라든지 이런 문제는 어떤 부모든 다 갖고 있는 문제죠. 이런 지원 정책은 뭐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뿐만 아니라 일반 뭐 진로센터, 학교 단체 아니면 상담센터 이런 데서도 다 관심 있게 보는 내용들입니다. 이민자 정착 주기별 지원, 맞춤형 지원, 특히나 언어 지원이 좀 많습니다. 왜냐하면 언어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한국어 지원, 한국어 선생님을 배치해 준다든지 하는 지원 활동이 많고 가정폭력이 발생했을 때 보호하고 하는 이런 긴급 지원 서비스는 정말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주 여성 보호시설 뭐 이런 데를 통해서 혹시 다문화 사람이 뭐 폭력을 당한다든지 이랬을 때 즉각적으로 배치하는 예전에 이런 사례가 많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실시되는 거죠. 그래서 그룹홈, 자활지원센터, 쉼터 우리 국내 학생들도 국내 주부들도 다 사용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이 센터가 같이 이분들 대상으로 이렇게 지원해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다문화 수용성, 다문화 예교육을 지금은 각 교육기관에서 의무적으로 1년에 2시간씩 아니면 또 수업과 연계해서 해라 이미 진행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계속 다문화 예교육이 필수사항입니다. 교육에 필수적으로 교직원, 학생, 학부모 대상으로 다문화 예교육을 어떤 식으로든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그래서 다문화 예교육이 확대됨에 따라서 다문화에 대한 감수성이 증가하고 이해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상호 존중 문화를 기반한다는 거죠. 예전에는 다문화다 그러면 이게 뭐 우리나라한테 뭐 돈 벌러 온 사람이다 아니면 그
후진국에서 왔다 이런 인식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 사실상 지금 다문화 사람들이 내는 건강보험료로 우리나라 그 건강보험료가 유지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많이 와 있답니다, 우리나라에. 현실적으로 다문화 사람들이 빠져나가면 우리 건강보험 제도라든가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을 부딪힌다고 하네요.